제가 잊혀지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일요일 날 오후에 TV를 보면서 굉장히 운 적이 한 번 있어요. 이제 작업을 하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당신 왜 그러냐고 갑자기. 근데 그게 코미디 프로였거든요. 개그 프로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저 개그 프로를 보면서 되게 즐겁게 재밌게 웃을 수 있는데 그 억누름 때문에, 제가 어떤 과제에서 오는 그런 억누름 때문에 즐겁게 웃을 수 없는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제가 늦게 시작함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 머리는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들을 고민하면서도 제가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나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생각하게 된 게,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인간이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란 무슨 존재인가, 누구인가. 근데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남들이 보기에는 참 좋은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남편, 그다음 사랑스러운 아들, 딸,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참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분명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왜 마음 한 구석에 좀 이렇게 외롭고 좀 뭔가 왜 나는 이런 마음이 있지, 이게 욕심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저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것이라는 생각에 도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나의 이야기지만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럼 작품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출발이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첫 개인전 할 때 보면은 소파도 등장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저의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담아서 형상화시키는 그런 기초가 됐죠. 이제 일단은 보이는 소파, 그 다음 침대, 콘솔, 책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어떤 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소파 그러면 안락한 곳, 쉬는 곳, 침대, 자는 곳, 쉬는 곳, 이런 것처럼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분명히 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새는 숲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연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새가 어울리지 않는 어떤 소파 위에 있다거나 침대 위에 있거나 콘솔 위에 있다거나 그렇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새는 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품을 보는 관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새가 가야 할 곳은 원래는 원천적으로 자연이지만 그 안락함의 어떤 달콤함을 버리지 못해서 그 소파 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 주어져 있지만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이상으로 굉장히 가고 싶어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과의 간극, 그 사이의 존재로서의 새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장이라는 것은 원래는 인간이 새장을 만들어서 새를 가둬놓잖아요. 그런데 그 새장을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적어도 나는 굉장히 작은 범위지만 좀 더 자유롭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의 어떤 형상만 있을 뿐 새의 깃털이나 이런 것들이 묘사되지 않는 점은, 그건 굉장히 제가 이제 의도한 것인데요. 그 새를 깃털을 그리거나 새를 이렇게 묘사를 하면 그거는 어떤 새라는 인식밖에 못 하거든요. 딱 봤을 때 새. 이거는 무슨 새? 어떤 새의 종류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새의 형상을 하얗게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이거는 새긴 새인데 뭔가 새 같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그거는 형상만 새로 이미지를 가져왔을 뿐 그 안에는 인간이라는 어떤 다른 존재를 이렇게 합성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잘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전혀 다른 묘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색이 강렬해요. 그리고 보색 대비가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색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굉장히 더 혼란스럽고 현실과 이상의 어떤 충돌이 더 심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어떤 충돌적인 의미를 보색이라는 그런 대비로 제가 굉장히 많이 그걸 썼어요. 그리고 그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쾌감도 많이 느꼈고요. 그러니까 제가 현실 속에서는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작품으로 그렇게 과감하게 해낼 때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용기도 얻게 되고, 그래서 그때는 과감하게 색도 굉장히 많이 쓰고 화려하게 쓰고, 그리고 소파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첫 개인전에서의 소파는 굉장히 화려한 소파들이 많아요. 그거는 현실 속에서의 어떤 굉장히 화려함, 달콤함, 그 다음 유혹함, 그런 것들을 그 안에 이제 내포하고 의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이번에 작품으로 넘어와서는 뭔가 이제 정제된 느낌으로 왔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제가 하고자 했던 인간의 어떤 외로움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이란,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외로워할까? 주위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외로울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 바쁜데, 바쁜 일상 속에서 외로워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속에 공허함은 항상 찾아올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좀 더 다 빼서 어떤 외로운 존재로서의 나를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뒤에 이렇게 물결 치듯이 뭔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바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외로움이라는 것들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제가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넓은 들판에 저 혼자 굉장히 작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넓은 들판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 외로움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닐까. 누구도 같이 맞아줄 수 없는 비, 누구도 같이 맞아줄 수 없는 바람, 그 안에서 느끼는 것이 외로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바람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가져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배경이 이제 그렇게 바람의 이미지가 들어왔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소파도 보면은 거의 무늬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좀 더 현실에서 제가 좀 내려서 걸러서 현실 안에서 내가 좀 정말로 중요하시 생각하는 어떤 의미만 담고, 새는 똑같이 저의 모습으로, 그 색도 아마 이제 그 첫 번째 개인전보다는 훨씬 이제 그 대비가 약하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작품이 이제 서서히 바뀌게 됐죠.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제가 무슨 다른 판법을 해볼까, 다른 기법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작년까지는 많이 못했었거든요. 그냥 그만큼 판화에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었고, 또 판화가 굉장히 즐거웠고, 그리고 판화를 하는 그 순간에 많은 것들을 사실 잊게 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잊음과 동시에 많은 것들을 또 비전을 세우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판화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고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이제 이번 전시까지 쭉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지금 가져왔던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좋지만, 그것들을 또 유화로 한번 옮기는 것도 저한테는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그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좀 차단하면서 제가 새롭게 한번 도전해보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한번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캔버스에다가 석판을 직접 찍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판화를 다시 유화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지금 사실은 설레이는 상태예요. 아직 이제 시도하려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혼자 들떠서 설레이고, 밤에 잠자다가 그 생각나면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볼까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유화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가가지고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또 예전에는 이제 유화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새롭게 유화를 하려니까 사실 겁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새롭게 도전함으로써 판화의 기법을, 제가 느꼈던 어떤 그 판화에서만 느꼈었던 것들을 유화로 가져온다면 좀 더 한 작품을 오래 집중력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음 작품을 저 자신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